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도 9급 공무원 필기시험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제가 공무원 시험 거기 문제를 심심할 때마다 종종 풀어보기는 했었는데 그동안 좀 바빠서 그런지 한 2년 정도 못 풀었거든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보신 분들이 좀 고생 좀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먼저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말씀은 계시지 않죠. 지점 높임이 아니라 뭐예요? 간접 높임을 해야 되니까 계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높임 중에서 이제 주체 높임법 중에서요. 지점 높이는 거, 뭐 아버지께서는 안방에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상의 신체 부분이라든지 소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각 같은 거 들어갈 때는요. 간접 높임으로 해야 됩니다. 계시다를 쓰는 게 아니라 있으시다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처럼 말씀은 있으시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요. 삼촌께서는 고민이 계시다가 아니라 있으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아니겠네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요. 2번 시누이에게 뒤에 보니까 미시누이인가 보네요.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입으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뒤에 이제 존칭이 나왔는데 고모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나요?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형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네, 이거는 맞네요. 그러니까 답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르칠 때는 뭐예요?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부인은 남의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남의 처한테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주된 사술 방식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재 지난달은 부드러운 빛을 흘리고 있었고요. 달은 쫙 부드럽게 빛을 발하고 있네요. 대화까지는 70리의 반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요.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대요. 길은 지금 산허리에 쫙 걸려 있고요. 그 다음에 뭐래요? 이렇게 달은 부드럽게 이렇게 쫙 빛을 발하고 있고요.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산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마치 손에 잡힐 듯이 들리고요. 그 다음에 콩하고 옥수수 잎새가 뭐예요? 달에 푸르게 젖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눈에 보이듯이 말한 거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네, 그쵸? 묘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설명은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요. 유추는 비슷한 거를 가지고 해서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귀납적 논증 중에 한 부분인데요. 가령 이런 거죠. 마라톤하고 뭐예요? 인생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길잖아요. 둘 다 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끝을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유추겠죠. 비슷한 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추론하는 거고요.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시계 같은 거는 구성 요소별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침이라든지 초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계 유리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같은 거 구성 요소별로 하는 것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미꽃 필무렵에서 나온 부분인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아는 거네요. 자, 볼게요.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대요. 저작권, 요즘에 저작권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데에는 더 그게 심하다고 하는데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내 저작권 침해당했어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그쵸. 유효한 저작권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침해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뭐가 필요하대요? 창작물, 내 거가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유효한 저작권이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도용당했던 거를 밝혀야 된대요. 증명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쉽지 않대요. 왜요? 왜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의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막 얽혀 있기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뭐예요? 표현당했는지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요? 객관적으로 이걸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셰익스피어 보세요. 그의 명작 중에는요, 선대에 있었던 작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연출자는요, 선행 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대요. 받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잖아요. 요즘 음악계에서 이제 표절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무대 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이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대요. 어디까지가 창작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영향을 안 받았다고 완전 배타적으로 얘기할 수가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너무 저작권 하면 혹시 이게 저작권 위배가 되나? 이제 거기 자체 검열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작권법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뭐예요?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래요. 그래서 저작권법은 뭐라고 하는데요? 창작자에게는 인센티브, 개인적인 인센티브 제공해서 창작 장려,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요.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대 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앞부분에서 뭐라고 해요? 도용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고 했으니까 1번은 답이 아니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야 되니까요. 2번,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네,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이것도 답이 아니죠. 3번, 독보적인 무대 연출의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뭐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쪽 정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답이 방해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고쳐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파노티콘이라는 것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원형 평면의 중심에 이제 원형이 있고요. 그 중심에 감시탑이 있대요. 여기에서 이제 감시를 하겠네요. 뭐를 감시한대요? 제수들을 감시한대요. 왜요? 제수들 방은요, 주변으로 삥 둘러서 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쵸? 그러면서 감시탑의 내부는요, 어둡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제수들의 방은 밝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수는 교도관은 제수를 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훨씬 잘 보이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이렇게 불 켜진 내부를 보면 훨씬 잘 보일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수는 교도관은 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서 뭐예요? 제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뭐예요? 처벌을 가한대요. 그쵸? 잘못하면 이제 처벌 가해야겠죠. 제수가 잘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수차례 처벌이 있게 되면요. 제수들은요,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없어도 조심해야겠죠. 그러니까 있을 때조차가 아니라 뭐예요? 없을로 고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아니고요. 우리 아닌 거 찾아야 되잖아요.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죠. 이렇게 권력자, 여기서의 권력자는 뭐가 될까요? 바로 이제 교도관들이 되겠네요. 그쵸?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는 여기에서는 뭐예요? 제수들이겠네요.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노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대요. 네, 다수 맞네요. 그러면 여기서 소수 안 되죠. 다수로 고쳐야 되겠죠. 권력자가 오히려 소수가 다수를 통제하는 거니까 답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기억된 득을 리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여기 보니까 김소월의 산이라는 시네요. 김소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삼원보의 전통적 운율의 시를 지어서 여성적인 화자가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별의 정환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정서를 많이 다뤘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이야기를 다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적절한 거 찾아야 되겠네요. 산새도 오리나무라고 했습니다.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대요. 뭔가 운다, 웃는다 이렇게 하면 뭔가 감정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산새의 감정이 이 사람이 화자가 이입이 됐는지 아니면 반대인지 읽으시면서 좀 판단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대요. 그러면서 산새 왜 우노? 심해산골은 여기 산새가 그리워하는 아주 깊은 산골이 되겠네요. 영 넘어가라고. 영은 이제 고개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새가 가고 싶은 곳 심해산골. 근데 영은 고개인데 그 고개를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여기에서 고개에 넘을 수 없는 장애물, 뭔가 시련, 여기에서 슬프게 산새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되겠네요. 울고 있는 산새의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눈이 내린대요. 와서 덮인대요. 가뜩이나 고개 넘어가야 되는데요. 눈까지 내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오늘도 하루길은요 7, 80리나 된대요. 와, 걸어가려면 한참 걸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돌아서서 60리는 가기도 했대요. 여기는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정부 때문에 그런 거 나오거든요. 정처 없는 유랑의 길을 이렇게 표현했네요. 불기 뭐예요? 돌아갈 귀네요. 뭐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거는 귀과, 그 다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는 귀향 요거잖아요. 나라로 돌아가는 거는 귀국. 그러니까 뭐예요? 불기 뭐예요? 돌아가지 못하네요. 불기 돌아가지 못하네요. 다시 불기 돌아가지 못하네요. 너무 슬퍼요. 그랬더니 삼수갑산 뭐예요? 가고 싶은 곳이네요. 화자가 그리워하는 곳이네요. 근데 다시 불기 너무 슬픈데요.
산세가 올만하죠. 산세는 심해산골 가고 싶은데 영이 있어서 못 가고, 나는 화자는 삼수갑산 가고 싶은데 뭐예요? 불기 못 가잖아요. 사나이 속이라 잊으란만 15년 전물을 못 잊겠네요. 뭔가 이제 그리움이 절절하게 느껴지네요. 근데 돌아갈 수도 없네요. 슬프겠네요.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뭐예요? 가뜩이나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예요? 눈. 오는 눈에 녹는 눈에 힘들겠네요. 산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온다. 이거 앞부분에 나왔던 부분이네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맨 앞하고 맨 뒤가 같네요. 머리 숫자에 꼬리 밑자가 같네요. 이런 거를 수미상관기법이라고 하죠. 삼수가상 가는 길은 고개의 길. 고개길 가려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르막길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죠. 근데 그 삼수가상 가는 길이 고개의 길이래요. 아이고 힘들어. 뭐예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슬퍼 죽겠네. 비애네요. 그러면 뭔가 이 산세하고 화자하고 느낌이 어때요? 거기 뭐죠? 둘 다 힘들어 죽겠네요.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슬픔을 느끼겠네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감정이입이 되는 거가 느껴집니다. 그쵸? 주제는요, 그리운 삼수갑산에 돌아갈 수 없는 슬픔, 비애를 나타내고 있고요. 수미상관의 기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네요. 슬프네요. 그 다음에 감정이입, 산세를 통해서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은 시적 화자와 상반 아니에요. 니하고 나하고 같은 처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아니죠. 우리 적절한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니은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했다. 네, 유랑길 7, 80리. 네, 맞아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3번 볼까요? 시적 화자의 이국지향적인 의식을 강조한다. 자, 불기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돌아가지 못한다고요. 이국이라는 것은 뭔가 거기 이국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를 지향한다고요? 새로운 걸 지향한다고요? 아니요, 돌아가고 싶다니까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위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슬픈 거예요. 비애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거는 분노의 정서는 아니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맛보기로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공무원 문제 한번 훑어보다가 B를 받아서 이제 해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네, 공무원 시험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